자, 여러분과 가까운 주변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의 다양한 고용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대목인데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환 위원장과 함께 청년 실업 문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이제 남북 실무회담 접촉 관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전해드렸고요. 자, 일자리 창출 문제, 이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울한 전망이 많은데 실제 청년분들 많이 만나보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앵커님도 생활 속에서 많이 듣고 계시지만 고용 절벽, 청년 실신, 3포, 5포, 7포를 넘어서 이제 N포 세대까지 정말 주변에 우울한 청년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청년 고용은 미약하나마 견고하게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시에 39.7%에서 출발한 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0.4%까지 미약하나마 견고하게 가고는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약 9.4%. 우리 어른들까지 다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약 3.7%인 거에 비해 보면 약 2.5배 이상 청년 실업률이 훨씬 높다는 거. 그다음에 단순 실업률이 아니라 우리 청년층은 비정규직이 유독 많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약 22.4% 정도의 비정규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게 약 35.3%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감적으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훨씬 높아서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절규가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은데 신조어들이 요즘 많잖아요.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인구론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인문계 90% 이상이 논다. 화석 세대는요? 화석 세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화석 세대도 이제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제 굳어가는 시조세와 같은 개념인데, 자 그만큼 고용 절벽, 청년 실업이 높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신조어들이 나온 이유가 분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재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노동 시장을 보면 개혁에 대한 목소리 높은데 거기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거셉니다. 하지만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노동 시장의 어떤 구조 개선 문제는 맞물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이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청년들의 기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지금 노동시장에 대해서 공정성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만연돼 있는 이중구조를 해소하자. 즉 이중구조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오래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에 따른 차별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왜 대기업만 바라보느냐라고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데 단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약 52%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약 35% 수준입니다. 즉 2배, 3배 차이, 극단적으로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중구조 격차가 해소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출발선상에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임금 피크를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 그리고 예를 들어 노동시장 단축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여러 가지 이 실제 제도들이 빨리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일단 기업체 취업을 바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을 좀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문직도 있겠고요. 자, 대기업들이 요즘 채용 계획 많이 발표하는데 규모는 좀 늘려가는 추세 아니면 예전과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채용 방식이나 규모 면에서 여전히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많은 대기업 채용에 있어서 가장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현실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많이 본다는 측면이었죠. 예를 들어서 너아버지 뭐 하시노로 대별되는 예를 들어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이런 다소 이제 실제 직무 능력, 직무 역량과 거리가 먼 그런 측면들의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SSAT를 없애고 직무 능력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즉시 전력감으로서 필요한 직무 능력 위주로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데 또한 청년 현장에서의 걱정들은 그런 것들이 새로운 불필요한 스펙을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청년들의 어떤 직업관이라 할까요?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어떤 직업을 대하는도 직장을 찾는 데서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겠다. 스펙 이야기했지만 스펙을 배제하더라도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직장을 좀 찾아야 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또 하향 지원하는 이런 경우 능력은 있는데 이런 거 좀 맞추면 어떤 그런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지만 많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요. 또 거꾸로 청년 현장에 가면 갈 직장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실제 구인 구직 간의 큰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원인으로는 70.9%에 이르는 여전히 높은 준비 땅에서 다 같이 대학으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이런 구조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감으로 쓸 산업 현장 수요에 맞게 트레이닝된 청년들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일학습 병행이라든지 그러니까 먼저 취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느낀 바 있어서 대학에 간다든지 또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정해서 산업 현장에서 요하는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학과 정규 과정 속에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졸업하면 취업 현장에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단축하고 바로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게 교육 과정도 개편이 되고 산업 현장도 또 그에 맞춰서 개편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임금 피크제 도입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사가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부문부터 일단 먼저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좀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임금 피크는 제가 대전제를 임금 피크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보시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럼 당장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에코세대, 약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그 자녀들이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 되면서 약 3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지금 물컵으로 비유하자면 물컵이 꽉 차 있어서 누군가는 빠져나가야 신규로 들어갈 여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세대 간 갈등으로서 엄마 아버지 비켜주세요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임금 피크 등을 통해서 물컵을 키워달라. 즉 고용 일할 기회를 달라.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그런 외침이고요. 그런 속에서 임금 피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임금 피크를 적용한 300 이상 사업장에서는 30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한 게 약 16% 이상 증가를 했고 실제 앞으로 추산해보면 3년 사이에 임금 피크를 적용하면 약 13만 3천 명의 청년들이 더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는 꼭 지금 필요하다. 만약에 임금 피크라도 하지 않으면 과연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청년 고용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 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실업 극복 방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보관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좋다 그러면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나라 강점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서비스업을 확충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핀테크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규모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서비스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는 건데 그건 국회, 정부, 민관이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현장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청년들 스스로도 눈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 같이 교육 현장 그리고 정부, 민간, 산업계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환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